안녕하세요. 올드뷰티 아카데미 이서연 강사입니다. 이번 강좌는 메이크업 개론의 기출문제 풀이 및 해설을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혼자서 공부하시기 너무 막막하셨을 수강생분들을 위해 보다 쉽고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포인트 부분만 쏙쏙 골라 담아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첫 번째 메이크업의 이해 과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차 및 목표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메이크업의 정의 및 목적에서는 어떤 정의와 어떤 목적을 다루고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이크업의 기원과 기능에서는 메이크업의 기원, 기능, 조건에 대한 문제 유형을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이크업의 역사는 한국과 서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고조선 시대부터 현대까지의 한국 역사와 고대 이집트부터 2000년대까지의 서양의 역사에 대한 문제 유형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메이크업의 종사자의 자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인데요. 메이크업의 정의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는 어떤 메이크업의 정의가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겠죠. 우선 메이크업의 정의와 목적에서 정의는요. 메이크업의 제품을 이용해서 신체의 결점을 보완하고 수정하며 장점은 더욱 아름답게 꾸미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 메이크업의 정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의가 아닌 것을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신체의 장점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 2번, 신체의 결점을 부각시켜 개성을 살려주는 것. 3번, 미적 가치 추구 행위로 통용되는 것. 마지막, 제작하다, 완전하다의 뜻을 가지는 것. 자, 그렇다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신체의 결점을 보완하여 장점을 더욱 아름답게 꾸미는 행위를 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점을 부각시켜서 개성을 살려준다는 내용은 아닌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메이크업의 기원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인데요. 저 이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도 메이크업의 기원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메이크업의 기원과 그에 해당되는 특징을 살펴볼 텐데요. 우선 장식설의 경우에는 신체를 아름답게 장식해서 타인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욕구인데요. 뭐 흉터나 상처, 신체 일부를 변형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 미화설. 미화설은 본능적으로 이성을 유인하고 관심을 끌기 위함이다. 가 미화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신체보호설, 자연이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적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함, 태양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곤충들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 신체보호설이고요. 위장설의 경우에는 뭐 새의 깃털이나 짐승의 뿔, 색소를 이용해서 신체 일부를 위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뭐 환경과 전투에서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주변 환경에 맞게 위장해서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함도 있겠죠. 자, 그 다음 신분 표시설은 종족이나 개인의 신분, 나이, 계급, 성별을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신분 표시설. 자, 그 다음 마지막 종교설은 주술적, 종교적 행위로서 신체에 색상을 부여하거나 향료를 사용을 하는 것. 그다음에 채색과 장식은 신을 숭배하는 행위로도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6가지의 그 기원과 특징을 잘 한번 되새겨 보시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메이크업 기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장식설, 2번 신체 보호설, 3번 종족 보존설, 4번 종교설. 자, 그렇다면 정답은 종족 보존설. 자, 종족 보존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6가지 메이크업 기원설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본능적으로 이성을 유인하고 관심 끌기 위함의 목적을 가진 기원은 인데요. 이건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과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미화설, 2번 장식설,
3번 위장설, 4번 신분 표시설. 자, 그렇다면 정답은 당연히 미화설이 되겠죠. 자, 4번 조선시대 메이크업 특징으로 틀린 것은 인데요. 특히나 역사 파트에서 조선시대의 출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특징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메이크업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조선시대 특징으로는 화장이 세분화가 되었는데요. 우선 평상시 할 때랑 혼인을 할 때, 연애를 할 때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화장은 기녀만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었고요. 여염집 여자들은 청결하고 은은한 담장을 즐겼고요. 여기서 말하는 여염집 여인은 일반 보통 서민의 그 주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기녀, 궁녀 등의 특수계층의 의식용 화장이 뚜렷해졌고요. 박물장수를 통해 화장품을 구입을 했는데 이 박물장수는 저희가 알고 있는 방판, 집으로 직접 화장품을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는 형식을 하시는 박물장수. 그다음에 유교사상으로, 이 유교사상 단어 잘 기억하고 계세요? 유교사상으로 내적 아름다움을 중시를 했고요. 미인방명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화장 가꾸기에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미인방명사상인데요. 조선시대는 전체적으로 여자들은 외적인 것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조금 더 중요시하게 여겼었을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수계층에 대한 화장들이 조금 세분화가 되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시대 메이크업의 특징으로 틀린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유교사상으로 내적 아름다움을 중시했다. 2번 평상시 혼인, 연애로 화장이 세분화되었다. 3번 여염집 여인은 청결하고 은은한 담장을 했다. 4번 영유길치 사상으로 남녀 모두 꾸밈을 즐겼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4번 영유길치 사상으로 남녀 모두 꾸밈을 즐겼다. 이 내용은 조선시대가 아닌 신라시대 내용의 특징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인데요. 다음 중 용어의 의미가 올바르게 이어진 것은을 찾는 문제예요. 근데 이런 담장, 농장, 염장, 야용 이런 단어들이 사실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게 우리나라에서 화장의 용어로 불렸던 단어들이고요. 담장의 경우에는 이제 수수하고 얇게 화장은 기초 화장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약간 썬베이스 정도까지만 발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농장 같은 경우에는 이 담장보다는 짙어졌대요. 그래서 색조 화장을 뜻하는데, 예를 들면 뭐 눈썹도 그렸을 테고, 뭐 입술도 발랐을 테고, 자, 그 다음에 염장으로 넘어가면 아리따게 단장을 하고 짙고 요염한 색채 화장을 했대요. 그럼 이때부터 뭔가 눈 아이섀도우를 쓰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응장. 농장과 비슷하며 혼례 및 의례에 사용하는 신부 화장이었대요. 자, 마지막 야용은 화장이라기보다는 분장에 조금 더 가까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혹시 단어들 중에서 분대 화장이라는 단어는 분을 하얗게 바르고 눈썹은 가늘게 그리고 그 다음에 진하게 한 화장을 말하며 주로 기생들이 했던 화장이 분대 화장입니다. 이 용어들은 아마 문제집에서 본문 내용보다는 살짝 사이드에 작은 글씨체로 조그맣게 써져 있어서 무심코 지나가기 쉬운데요. 얘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용어의 의미가 올바르게 이어진 것은 1번 담장, 수수하고 옅은 화장, 2번 농장, 아리따게 단장, 짙고 요염한 색채 화장, 그 다음에 염장은 화려한 화장, 야용은 담장보다 짙은 화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농장의 경우에는 색채 화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색채 화장이 아닌 색조 화장을 했고요.
염장 같은 경우에는 화려한 화장이 아닌 색채 화장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야용은 담장보다 짙은 화장이 아니라 분장에 해당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메이크업 미용사의 자세로 바르지 않은 것은을 찾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도 우리 메이크업 미용사로서 어떤 자세들을 갖춰야 되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이크업 종사자의 자세는 공중위생을 지켜줘야 되고 전문적인 대인 서비스, 그다음 기술적, 예술적 자질을 갖추고 자, 마지막 도덕적 자질까지 이렇게 갖춰야 되는데요. 물론 문제집에서 이렇게 큰 키워드에 이제 설명이 부여가 되겠지만 다 외우시기 힘드시다면 이렇게 4가지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외워두시면 좋고요.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간혹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마 읽어보시면 사실 상식적인 문제라 풀 수는 있으실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단어나 그런 포인트 부분을 놓치고 가신다면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씩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메이크업 미용사의 자세로 바르지 않은 것은 1번 고객의 연령, 직업, 얼굴 모양 등을 살펴서 표현해주는 것이 좋다. 2번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도구와 비품을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3번 공중위생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4번 고객에게 메이크업 미용사의 개성을 적극 권유한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미용사의 개성이 아닌 고객의 의견과 고객의 개성을 충분히 살려서 반영해서 시술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메이크업 미용사가 내가 갖고 있는 개성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이번 챕터에서는 이제 메이크업의 정의와 뭐 역사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어떤 미용사의 자세로서 어떤 부분들을 갖춰야 되는지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메이크업의 기초 이론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